자, 지금부터 이제 1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처업 시간이다 보니까 오리엔테이션 성격을 가졌고요. 자, 이제 여러분 교재 382쪽 교재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우리 1교시 때에 부동산 세법 할 때의 세법은 조세와 관련된 법률을 총칭해서 바로 뭐라 한다? 세법이라 합니다. 그랬죠. 근데 이 세법에서 모든 세법을 다 배우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에 뭐가 붙었죠?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을 공부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요 조세라는 것이 제일 먼저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재 보시면 제일 먼저 조세의 개념과 분류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자, 여러분 거기 1번 조세의 개념과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의 개념 및 특징이 있는데 결론 X 시험에는 안 나와요. 요 파트는. 그래서 조세의 개념 및 특징은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세란 것은 뭐냐? 적어놓으세요. 조세는 다른 말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세금을 강학상, 즉 학문적인 용어로 조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중에 부동산 세법 정식 교재가 나오면 알겠지만 부동산 세법에 세금이란 말은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세금이라 그러지 않고 뭐라 표현한다? 조세라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학문적인 용어로 표현할 때 조세라 한다. 이렇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세금, 조세라는 것은 뭐냐? 과세권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 요건을 충족한 국민이나 주민한테 부과되는 강제급부를 바로 뭐라냐? 세금. 그래서 여러분 다 세금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성인이기 때문에 이미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조세는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세금을 말한다 라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잠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여러분이나 저나 과세권자와 납세무자 당사 중에서 우리는 납세무자다 그랬어요. 그러면 가능하면 납세는 세금을 내려고 그런다, 안 내려고 그런다? 안 내려고 그래, 안 내려고. 그럼 왜 안 내려고 그러냐? 생각을 좀 잠깐 해보죠. 자, 이게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것이 도덕적, 윤리적인 면을 떠나서 왜 안 내려고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거기 교재 보시면은 거기 다음 페이지 383쪽에 보시면 383쪽 여기에 빠져있네. 예. 자, 일단 세금을 왜 안 내려고 하느냐? 우리 책에는 뭐 여기에 빠져있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무보상성. 즉 세금을 그 책에 지금 요 말이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왔지만 요거 하나 써주세요. 무보상성. 그래서 내가 세금을 냈다 해서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반대급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금을 내면 세금을 낸 것에 대해서 뭔가 받아야 되는데 받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꽁돈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헛돈 나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가능하면 우리는 세금을 뭐 하려고 그러는가? 피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납세무자는 항상 세금을 어떻게 하고자 한다? 피하고자 한다라는 거 그냥 특징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우리 이제 383쪽에 보시면 조세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오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세법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세법을 공부할 때 결국 세법도 법률이고 여름에 법을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법률 용어입니다. 법률 용어.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게 납세무자가 나왔죠. 자, 한번 여기나 부담 없이 들으세요, 여러분. 자, 세법은 당사자로서 누구와 과세권자와 누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있습니다. 그랬죠? 납세 의무자. 그러면 과세권자는 글자 그대로 법률에 의하여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과세권자라 하는 거고 법률에서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바로 뭐라 한다, 여러분? 납세 의무자랍니다. 한마디로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가, 여러분? 납세 의무자랍니다. 그래서 취득세에서 그러면 누가 내는 거냐? 재산세는 누가 내는 거냐?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는 거냐? 이렇게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이때에 요 납세무자는 우리 개별세법 공부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납세무자, 납세자 뭐 이런 게 있죠, 여러분. 자, 결론 그냥 가볍게 눈으로만 보세요. 가볍게. 그냥 납세무자 딱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법률에서 납세물을 부담하는 자, 이게 바로 뭐다 여러분? 납세 의무자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이거 말고도 여러분 거기 책에 보시면 연대 납세의무자 맨 밑에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지금 인문과정에서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그냥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과세 물권이라는 게 있네요, 여러분. 과세 물권. 자, 과세 물권이라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할 때 그 부과되는 객체, 세금이 부과될 때 그 부과되는 객체를 바로 뭐란다 여러분? 과세 물권이라는데, 즉 요거죠. 과세관청이 세금을 때리면 이 세금이 부과되는 객체가 있겠죠. 어디다 세금을 때리는 거냐? 요걸 바로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과세 물권 또는 과세 객체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과세 물권 또는 과세 객체라고도 표현한다. 그래서 과세 물권은 글자대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을 말한다 보시면 됩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그러면 이때 과세 물권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게 뭐냐? 재산입니다. 재산. 뭐가 있으면? 재산이 있으면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뭐다 여러분? 재산. 이 재산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게 바로 뭐죠 여러분? 부동산이죠. 부동산 등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일정한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게 여러분 거기 보시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이 있죠. 써져 있나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얘들은 하나같이 뭐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다? 재산에 대해서. 근데 써져 있네. 재산에 대해서 부과한다. 근데 얘는 취득할 때, 보유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고 국세 쪽에서 뭐가 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이 있죠. 종합부동산세. 자, 제가 아까 1교시 때에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이 보유세 세 가지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부동산을 뭐 하는 단계에서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 세 가지 정도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때 그를 재산세 할 때 재자, 지역자원시설세 할 때 지자, 종합부동산세 할 때 종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외우자면 재지, 종 이렇게 외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다 무슨 세다? 보유세다. 근데 보유할 때 뭘 보유하는 거다?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죠. 재산.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미혼 남녀들이 결혼하고자 할 때 상대방 배우자의 조건으로서 기본적으로 뭘 내고 있어야 된다? 재산세를 내고 있어야 된다. 그럼 재산세를 낸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얘기다? 재산이 있다, 그 얘기죠. 그 중에서도 뭘 내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면 저 무조건 물으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나 둘 다 보유세인 건 맞는데 얘는 누가 내는 거냐? 모든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을 소유하는 모든 사람한테 부과되는 지방세가 바로 뭐냐면 재산세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있기만 하면 그 가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매년 내는 세금이 바로 뭐냐면 재산세입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특징이 뭐냐면 얘는 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누구만 내는 거냐?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만 내는 세금이 바로 뭐냐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야. 재산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무조건 뭐가 부과된다고 여러분? 재산세라는 지방세가 무조건 부과됩니다. 재산세라는 것이. 그런데 그 재산세를 낸 사람 중에서 그 재산의 가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일 때는 이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과되는 게 바로 뭐다? 종합부동산세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아무나 내는 세금이 아니야. 재산세는 재산이 있기만 하면 다 내는가?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누구만 낸다고 여러분?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만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야. 확 물어야 돼 그냥. 부모님이 내고 계시면은 여러분은 상속을 받을 가치가 있는 거고 상속을 받을 것이고, 부모님이 이거 종부세 안 낸다 그러면 누굴 잘 만나니까 배우자 잘 만나요라고. 그래서 이렇게 재산세, 지역장세, 종합부동산세,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세금이 바로 뭐냐면 상속세, 증여세예요. 저는 국세 14가지, 지방세 11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내고 싶은 세금이 있다면 저는 이것 좀 내고 싶어요. 뭐 내고 싶어? 상속세, 증여세 한번 대통령 내보고 싶어. 여러분, 상속세 많이 내는 게 상속세, 증여세 많이 내는 게 좋은가 나쁜가? 좋은 거야, 좋은 거. 상속세를 낸다고 해서 뭐가 있다는 얘기야?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는 얘기야. 증여세 낸다고 해서 뭐가?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누굴 잘 만나야 돼? 그렇죠. 부모님을 잘 만나야 되는 세금이야, 이거는. 여러분이 부모님 어떤지 모르겠어. 저희 부모님은 이거 걱정을 안 하게 해. 좋은가 나쁜가? 상속세, 증여세 걱정 안 한다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뭐? 재산이 없다 그 얘기 여러분. 그럼 부모님을 못 만나면은 누굴 잘 만나라? 그래서 배우자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 배우자의 다른 용도는 없어. 다른 거 원하면 안 돼.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말고. 그러면 상속세, 증여세도 다 뭐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재산.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재산이 있죠. 그 다음에 소득이 있죠. 3번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소득.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일상생활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내는 세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득이죠. 소득. 자, 이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 소득세. 그래서 소득세는 누가 내는 거냐? 개인이 내는 거고 법인이 내는 세금이 바로 뭐냐면 법인세입니다. 법인세. 그럼 나중에 여러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서 공인중개사업에 종사할 때 개인 사무실로 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법인으로 해서 낼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제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은 저한테 자꾸 세금 상담 문제 들어와요. 그러면 자, 내가 공인중개사를 개인으로 활동을 하는 게 더 유리합니까? 법인을 만들고 법인을 하는 게 유리합니까? 그러면 당연히 법인이 더 유리합니다. 즉 똑같은 소득이라더라도 소득세를 부과할 때의 세율과 법인세를 부과할 때 세율이 어디가 더 낮다? 법인세가 더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가능하면 법인으로 내가 좀 규모를 키워서 공인중개사업을 하겠다 그러면은 법인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 그러나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소득이 바로 뭐다? 소득세. 그래서 여러분 직장을 다녔거나 뭐 알바했다. 그럼 알바하고 나면 사장님이 나한테 돈을 아르바이트비를 줄 때 뭘 떼고 줘? 세금 떼고 주죠. 세금 떼고 주는 걸 우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원천징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돈을 줄 때 아예 세금을 떼고 준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원천징수라고 그래. 돈 줄 때부터 세금을 떼고 주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소득세라는 것은 뭐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다 여러분? 소득. 자, 근데 이거 하나 좀 알아두십시다. 그러면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은 뭐를 말하냐? 내가 일정한 행위를 하게 돼서 돈을 벌어들였겠죠. 그 돈을 벌어들인 금액을 바로 뭐라냐? 총수익 금액이랍니다. 총수익 금액. 근데 이 총수익 금액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일정한 노력을 기울였겠죠. 여기에 필요 경비를 뺀 금액. 필요 경비를 뺀 금액. 이걸 바로 뭐라냐면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입니다. 그래서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이라면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무슨 금액에서 총수익 금액에서 요 총수익 금액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뭐를 필요 경비를 뭐한 거? 뺀 금액이죠. 그러면 이거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했어. 그러면 여러분 뭘 봐도 공인중개사로서 고객한테 수수료 받겠죠, 보수료 받겠죠, 보수. 근데 이 보수를 얻기 위해서 나는 뭐를 유지하고 있죠, 여러분? 사무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사무실 있으니까 뭐가 있어야 돼? 자가 건물이 아닌 이상 임차료 나가죠. 임차료. 그 다음에 나 혼자만 할 수 없고 다른 공인중개사 소유공을 투했다. 그러면 뭐 인건비도 나가겠죠. 각종 공과금 등이 나가겠죠. 세금. 자, 이러한 필요 경비를 뭐 한 거다? 뺀 금액이란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뭐랬어요, 여러분? 소득세. 그럼 이거를 줄이고 싶어? 많이 내고 싶어, 세금을? 세금을 낼 때는 가능하면 줄이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요 소득세를 줄이려면 과세 대상이 된 소득이 줄어야 되겠죠? 그럼 요 소득은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두 가지. 총수익 금액에서 뭐를? 필요 경비를 뭐한 금액이 여러분? 뺀 금액이죠.
근데 여러분은 이거는 건드리기가 힘들어요. 이걸 줄일 수는 없어. 자, 봐.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객체는 뭐야, 여러분? 소득. 그럼 이 소득이 우리는 줄여야만, 요걸 줄여야만 세금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 소득은 뭐에서? 총 수익 금액에서 뭘 뺀 거다? 필요 경비. 그러면 요걸 줄이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뭐를 줄이거나, 총 수익 금액을 줄이거나, 필요 경비를 늘리는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는 돈을 받는 사람은 돈이 들어온 거지만 주는 사람한테는 뭐가 되는 거냐? 필요 경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원천 징수할 때 다 보고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못 건드려. 그러면 여러분이 사무실 등 유지할 때 발생하는 필요 경비를 다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아야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드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나 본인이 회사 다녔다. 그러면 12월 달 지나서 이제 내년 1월 달 되면은 소득세 매달 원천 징수 당한 거하고 그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차액을 계산한 것이 바로 뭐냐면 연말정산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본 것 중에 용어 중에 하나가 또 우리 연말정산. 그래서 부모님이나 본인이 1년 동안에 발생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여러 가지 필요 경비에 관련된 증명서를 회사에다 제출하는 거죠. 이걸 잡는 거죠, 이걸. 그러니까 연말 정산할 때 필요경비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래야 소득이 줄어들고 소득이 줄어들어야만 소득세가 줄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세금이 부과된 대표적인 것이 소득, 재산.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합시다. 행위라는 것이 있어요. 행위. 어떤 특정한 행위가 있게 되면 그런 행위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는 거죠. 그게 바로 1번인데 우리 이 행위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입니다. 밑줄, 취득세 밑줄 하나, 등록면허세 하나. 그래서 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행위에 대해서 부과되는 성격을 가진 조세라는 것만 좀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무슨 소리냐? 자, 부동산을 취득하면 뭘 부과된다 했죠? 취득세 부과한다 했죠. 그러면 부동산 그 자체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뭐가 일어나야만 행위, 취득이라는 행위가 일어나야만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 취득세 한 번도 안 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한 번도 안 냈어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부동산 한 번도 취득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얘기죠.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취득세나 등록 면허세라는 것은 등기를 해야만 내는 건데 등기가 없으면 등기를 하는 행위가 없으면 등록면허세 부과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과세 물건의 대표가 뭐가 있다? 소득, 재산, 행위 뭐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 한번 그냥 누르마 보세요. 지금은 당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그다음에 여러분 거기 3번과 4번 보시면 과세 표준과 세율이라는 것이 있죠. 자, 여기에 아주 우리는 세법은 이거 공부하는 겁니다. 과세 표준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랬어. 이거는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된다. 과표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이 나온다. 이거는 여러분 반드시 부동산 세법을 공부할 때 이걸 모르면 게임은 끝난 겁니다. 자, 세금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과세 표준, 이걸 그냥 과표 그럽니다. 곱하기 뭐다?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 세액이 나오는 거죠. 계산해서 나온 세액이다, 산출세액. 그래서 이거 어떻게 외우라 했어요, 여러분? 과세산 이렇게 외우십시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때 과표가 뭐냐, 세율이 뭐냐, 이제 그게 바로 여러분 3번과 4번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눌러보죠.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물건의 수량이나 가액. 그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과세 가액이다. 세금이 부과되는 가액을 바로 과표로 한다라고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표. 근데 뭐 과표에는 다시 종가세와 종량세가 있다. 그냥 누르만 보세요.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누르만 살짝 보시고. 세율 잠깐 보죠. 세율이 여러분 일상생활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내는 세금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들어보셨나요? 부가가치세. 들어보셨어요? 부가가치세? 뭐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의 가격에다가 몇 프로? 10% 부가가치세 부과됐죠. 자, 제가 집에서 가까운 데가 뭐가 있냐면 테크노마트가 있어요. 강변에. 그럼 집에서 뭐 멀지 않았기 때문에 가끔가다 시간 날 때 한번 테크노마트 가요. 그럼 뭐 이제 태블릿 이제 뭐 사고 싶은 게 있어. 그래서 막 보죠. 핸드폰도 보고 막. 그리고 마지막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이제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종업원한테 물어보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얼마에 물어봐. 얼마요?
그럼 제가 요거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다시 종업원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현금으로 결제하실 거예요? 카드로 결제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많이 보셨나요? 자, 그러면 똑같은 물건인데 카드를 결제하고 현금 결제 때 가격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만약에 현금으로 결제를 하면은 10% 빼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해. 그 10% 빼주겠다는 게 바로 뭐냐면 부가가치의 10%를 빼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은 세금 안 내니까 현금으로 결제를 유도하는 거죠. 그 대신 자기네가 그거를 부가가치 안 받는 대신 자기도 과세상의 소득으로 잡겠다는 얘기야, 안 잡겠다는 얘기야? 안 잡겠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자꾸 유도하는 건 바로 뭐야, 여러분? 과세. 왜? 세금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뭐냐면 현금으로 받는 게 제일 좋은 거야, 현금으로.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 뭐 돈 받을 때 부동산을 받아, 현금으로 받아. 현금으로 받잖아, 현금으로. 현금은 포착이 안 돼. 내가 여기 5만 원짜리 줬다 뭐 돈 주면 돈 준 게 어디로 가는 건지 내가 잡아 못 잡죠. 그래서 세금을 가장 좋은 방.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상속해 줄 때 부동산을 상속해 줘라, 현금으로 상속해 줘라. 그죠, 현금. 배우자한테 증여받을 때 부동산 증여받는다, 현금으로 증여받는다. 현금으로 받으면 아무런 세금이 부과 안 됩니다. 물론 실은 가세가 돼. 현금으로 증여받았다, 현금으로 상속을 받았다, 상속세, 증여세, 과세가 되는데 문제는 내가 이걸 줄인다 해서 과세관청이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야. 5억을 현금을 받았는데, 증여받았는데 4억만 받았다. 그럼 1억을 줄였죠. 그 1억 줄인 걸 과세관청이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야, 여러분? 현금이에요, 현금.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항상 현금을 많이 비축하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항상 뭐를 받아? 5만 원짜리 있죠. 5만 원짜리. 자, 이번에 뉴스 시간에도 나왔죠. 뉴스에도 뭐 상납했어. 007 가방에다 뭘 담아서 5만 원짜리 지폐를 담아갖고 돈을 주는 거죠. 왜? 돈을 주는 건 안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여러분 항상 오늘 집에 가자마자 007 가방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거기다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받아야지 왜 주려고 그래. 네, 그래서 돈 받아야 돼. 자, 이때 이렇게 세금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보다 여러분 현금인데 어쨌거나 요 세액은 과표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산출세액. 이때 부가치세 대표적인 몇 프로다 여러분? 10%. 요 10%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세율이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100만 원짜리 물건 하나 샀어. 100만 원짜리 뭐 샀어? 휴대폰 샀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가 부과한다? 부가가치세. 부가치세 보는데 부가치세는 요 물건 가액 얼마? 100만 원에다가 세율 몇 프로? 10% 곱해서 얼마? 10만 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가가치세액이 된다는 얘기죠. 이때에 부가치세 10만 원 어떻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100만 원 곱하기 세율 곱한 거죠? 그래서 과표에다 뭘 곱한 거다?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여러분 하나 꼭 기억할게요.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있죠? 자, 요거 좀 묶으시고요. 자, 요거 좀 알고 갑시다.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뭐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 세액은 과표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옵니다라고 했죠? 이때 과세 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변동이 있느냐 없느냐 봤을 때 여러분 비례세율이라는 것은 거기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찾으셨죠? 이거 중요한 개념이야. 비례세율은 과세 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하나의 세율로 과세하는 이러한 세율을 바로 뭐라 하냐면 비례세율이랍니다. 비례세율. 그래서 비례세율은 수평선 형태야. 수평선 형태. 내가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사도 몇 프로네? 부가치세 10%. 1000만 원 1억짜리 사도 몇 프로네? 10%. 5억짜리 부동산 사도 몇 프로네? 10%. 그러니까 얼마짜리냐의 관계 이시 없이 무조건 세율이 하나로 적용되는 걸 이걸 뭐라 한다 여러분? 비례세율이랍니다. 비례세율. 비례세율 대표 뭐 생각하시면 돼요? 부가가치세 10% 생각하시면 돼요. 부가치세 10%. 그러니까 오늘 가다가 편의점 들어가서 물건 사.
그 물건 사면 영수증 보시면 거기 항상 부가치세 몇 프로 붙어 있어? 10%. 얼마짜리 사냐 관계없이 몇 프로야? 10%. 이렇게 하나의 세율로 적용하는 걸 과세 표준이 얼마짜리냐 관계이시 없이 하나의 세율로 적용하는 걸 뭐란다 여러분? 비례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돈을 벌면은 소득세를 내야 돼요.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그러면 이 소득세는 전형적인 무슨 세율이냐? 누진세율입니다. 누진세. 누진세는 뭐냐? 과세 표준의 크기에 따라서 세율이 점점 높아지는 형태의 이런 계단형 형태의 세율의 구조를 취하는 걸 바로 뭐라 하냐면 이거를 누진세율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소득세 같은 경우는 소득세는 최저 6%부터 출발해갖고 15%, 24%, 35%, 38%, 40% 그리고 내년에는 42%까지 한대요. 그래서 오늘 현재는 40%까지 6단계죠. 그러니까 얘는 세율이 몇 프로부터 출발해서 6%, 그 다음에 15%, 24%, 35%, 38% 제일 높은 게 몇 프로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40%까지 간다고 이제. 그럼 예를 들어서 예, 그건 법에서 정해져 있죠. 딱 몇 프로로 과세하라. 이거는 반드시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62쪽 잠깐 보시면요. 누진세율의 대표가 바로 소득세 세율인데요. 462쪽을 보시면 462쪽 맨 위에 그 소득세의 그거 보지 마시고 그거 보시면 되겠네요. 예, 그거 보세요. 462쪽 맨 프로 맨 위 462쪽 맨 위 그 보시면 과세 표준과 그에 따른 세율이 나와 있죠. 박스로 찾으셨습니까? 자,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몇 프로 때리라서 여러분? 6% 때리라고 했죠. 1,200만 원 이하일 때 맨이. 그 다음에 그 밑에 1,200만 원을 초과해서 4,600만 원 이하까지 몇 프로 때리라서 옆에 15%. 4,600을 초과해서 8,800만 원까지 몇 프로 때리라서 여러분? 24%. 그 밑에 8,800을 초과해서 1억 5천만 원까지 몇 프로? 35%. 1억 5천만 원 초과해서 5억까지 몇 프로? 38%. 5억을 초과한 몇 프로? 40%. 그래서 이렇게 세율이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점점 어떻게 됐죠, 여러분? 높아지죠. 자, 봐요. 소득세 제일 적은 세율이 몇 프로였어요? 6%. 얼마까지? 1,200만 원까지는 6% 때리다가 1,200을 초과해서 얼마까지는 4,600만 원까지는 몇 프로 때리랬어요, 여러분? 15%. 4,600을 초과해서 얼마까지는 8,800만 원까지 몇 프로 때리랬어? 24%. 8,800을 초과해서 1억 5천만 원까지 몇 프로 때렸어? 35%. 이렇게 세율이 잡아 과표가 점점 커질수록 세율이 어떻게 되고 있죠, 여러분? 점점 높아지고 있죠. 이해하시나요? 맨 처음에 몇 프로 때리다가 6% 때리다가 그 다음에 몇 프로 때려? 15%. 그러다 몇 프로 때려? 24%. 그러다 몇 프로? 35%. 그러다 38%. 그 다음에 몇 프로? 40%. 그러니까 세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죠. 이러한 계단형 형태의 세율 구조를 뭐라 하는데 여러분? 누진세율.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 적으면 높은 세율을 맞는가? 적은 세율을 맞는가? 적은 세율. 근데 나는 1년에 5억을 초과해서 뭐 8억을 번다. 야, 1년에 5억을 6억, 8억 이렇게 벌면 돈 많이 버는 거죠? 억대 연봉자잖아. 그러면 나는 5억을 초과하면 최고 몇 프로까지 세율을 맞는다는 얘기야? 40%까지.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공인중개사 되시면은 돈 어디까지 받아야 돼? 40% 맞으세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제 내년 시험에 합격했어.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됐어. 그래서 공인중개사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자, 여러분 소득세 40% 맞으세요 라는 거는 악담을 하는가 덕담을 하는가? 덕담이죠. 덕담. 여러분 나중에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돈 많이 버셔서 소득세 40% 맞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제일 높은 세율을 맞는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많이 번다는 얘기야. 덕담인가?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악담하는 줄 알아. 소득세 제일 높은 세율 40% 맞으세요. 그러면 이씨 무슨 세금을 많이 내라고 그래. 그럼 무식한 사람이 그러는 거죠. 제가 40% 세금 맞으세요.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저는 뭘로 얘기하는가? 덕담. 그만큼 돈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많이 벌었다는 얘기죠. 많이 번다는 얘기죠. 이해하시나요? 이게 벌써 세법을 공부하기 전과 공부 후에는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아, 높은 세를 적용받는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 그 얘기야. 응? 예. 그럼 우리 상속세는 못 낸다 하더라도 뭐는 내야 된다? 증여세. 누구 잘 만나야 돼? 부모 대신 배우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알아도 증여세는 여러분 상속세나 증여세는 여러분 최저 세율이 몇 프로냐? 10%부터 출발해서 몇 프로까지 가냐? 50%까지 가요. 5단계 초과 누진세래요. 그러니까 상속세나 증여세나 과표가 1억이면 과표가 얼마면 1억 이하는 10% 때려. 그럼 1억을 증여받았다. 1억을 증여받아서 과표가 1억이면 10%는 얼마? 1,000만 원을 증여세로 내. 근데 1억 원을 초과해서 5억 원까지는 몇 프로 때리냐면 20%의 이 세율로 때려요. 자, 1억까지는 몇 프로 때리고 10%. 그 다음에 1억을 초과해서 5억까지는 20%. 5억을 초과해서 10억까지는 30%. 그 다음에 10억을 초과해서 30억까지는 40%. 30억을 초과하면 몇 프로 받냐? 50% 받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높은 세율이 몇 프로다고요? 여러분 상속세 증여세는 50%.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50% 증여세 세율 맞으세요라는 건 덕담하는 거 악담하는 거? 덕담이죠. 50% 증여세 내려면 얼마 초과되냐면 30억을 초과해야 돼요. 30억을.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하자마자 상대방 배우자한테 이벤트 하지 마. 이벤트 받지 말고 현금으로 얼마 받아야 되냐면 여러분 6억을 넘겨받아야 돼. 요거는 알고 가. 적어가.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요건 적어가. 부부지간에 증여가 있으면 여러분 6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과세를 안 해요. 공제죠. 요거를 공제금액. 요거 하나 알아두세요. 이거는 꼭 알아두세요. 부부지간이 얼마까지는 다른 말로 6억 원까지는 증여세 부담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해야 돼. 뭐 만남 100일째 그런 거 필요 없어. 무슨 만남 100일째 1년 그런 거 안 하는 거야. 무조건 결혼해갖고 결혼하자마자 얼마 넘겨받아야 돼? 6억을 넘겨봐. 요거 이벤트 대신 현금으로 달라고 그래. 그래서 007 가방 아까 준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준비라는 거야. 007 가방. 근데 중요한 것은 한 번 6억을 공제받으면 10년간은 더 이상 공제를 못 받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이번 증여받아서 얼마 공제받았다면 6억을 공제받았어. 그러면 10년 이내에 또 증여가 있으면은 이제는 공제를 못 받는다는 얘기야. 그러다 몇 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다시 증여가 있으면 또 얼마 받아? 6억을 또 공제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꼭 알아둬. 결혼하는 순간 얼마 넘겨받고? 6억. 그리고 결혼 10주년 때 이벤트 받아 안 받아? 안 받고 얼마 넘겨받아? 6억. 그리고 또 20년 차에 또 얼마 넘겨받아? 6억. 그래서 몇 년 단위로 항상? 10년 단위로. 요거 알아야 돼. 결혼 안 하셨죠?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꼭 부부 용도는 이거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진짜야? 부부는 딴 거 많은 거 요구하면 안 돼? 얼마씩 매년 넘겨받는다? 몇 년마다? 10년마다 얼마씩 넘겨받는다? 6억씩 넘겨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 부인이 30억을 재산을 갖고 있어. 30억 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데 이걸 증여세를 안 내려면 1년 한 번당 얼마씩 받으랬죠? 6억씩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몇 번이나 걸쳐야 되는가? 5번이죠. 이해하시나? 30억을 증여세 안 내려면 한 번에 받을 때마다 얼마씩 받으라고? 6억. 그러면 30억을 받으면 몇 번이나 걸쳐야 돼? 5번이죠.
근데 요거를 한 번당 공제를 받으면 몇 년에서 10년이죠. 그럼 몇 년 걸려야 돼? 50년 걸리는 거야, 50년. 30억 원을 증여세 안 내고 증여를 받으려면 몇 년 걸친다? 50년이 걸려, 50년.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부부지, 이거 꼭 알아. 이거 시험 문제에도 나와. 증여세 자체가 요거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상속세, 증여세, 부가세는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꼭 알아야 상식입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이제 부동산을 중개하겠죠. 그럼 부동산이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얘기야? 재산.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많은 세금에 관심을 갖는데 그 중에서 관심을 갖는 세금이 바로 뭐냐면 상속세, 증여세예요. 부모님이 여러분께 재산을 증여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것이냐 이걸 고민해. 여러분의 부모님 그거 고민해 안 해? 안 해? 아씨. 그래서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부부지간에는 얼마까지? 6억까지 증여세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얼마 받느냐? 5천만 원밖에 공제를 못 받아요. 부모님이 자식한테 재산을 증여할 때는 5천만 원밖에 공제를 못 받아. 그럼 얼마 넘겨받으면 6억을 받으면 이걸 배우자한테 받으면 다 공제지만 부모한테 받으면 6억에서 얼마 빼라는 얘기야? 5천만 원 빼라는 얘기야. 그럼 얼마 과세가 되는 거야? 5천만 원 돼서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지간에는 얼마까지? 지금 부모와 자식 간에는 5천만 원까지만 공제를 못 받아. 알아둬야 돼 이거 상식으로. 단 미성년자가 받으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인가? 500만에서 1,000만 원 됐죠. 예, 요것 좀 봐주시고 또 형제 자매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꼭 좀 기억합시다. 부부지간에는 얼마까지 받는다? 6억. 부자지간에는 얼마까지 받는다?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부담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나중에 양도소득세 할 때 여러분 그렇게 골치 아프게 만들어. 그래서 미성년자 받으면 2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부부지간에는 얼마까지? 6억. 부모와 자식 간 요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 표현하냐면 배우자. 요거는 직계존비속한. 그럴 때는 얼마? 5천만 원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들은 세율이 무슨 형태다 여러분? 누진세. 자, 마무리할게요. 비례세율은 과세 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하나의 세율로 수평선 형태를 띠는 걸 뭐라고 그런다? 비례세율.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상가라는 부동산을 샀다. 그러면 취득세 몇 프로냐? 4%예요. 자, 취득세 몇 프로다고요? 4%. 그래서 내가 부동산을 매매를 취득하면은 취득하는 가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4%를 뭘로 내야 된다? 취득세 내야 돼. 1억짜리 사도 4%. 5억짜리 사도 4%, 100억짜리 부동산 사도 4%. 무조건 세율이 하나인 걸 무슨 세율? 비례세율. 계단의 형태 따라서 소득세 같은 경우는 6%, 15%, 24%, 35%, 38%, 40%, 상수세, 증여세 10%, 20%, 30%, 40%, 50% 이렇게 높아지는 형태의 계단 형태를 뭐라고 그런다 여러분? 누진세율. 요것 좀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놓고 다시 어디 오시냐면 앞으로 이 말은 계속 우리가 공부할 때 나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 잠깐 보시냐면은 자, 385쪽에 여러분 가산세란 말이 나와요. 385쪽. 그리고 그 밑에 가산금이라는 게 있죠. 찾으셨나요? 385쪽 양가로 6번 거기 가산세는 별표 2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세법 용어야. 요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용어입니다. 자, 그러면 가산세는 거기 밑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 밑줄.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 이 말이 반드시 나와야 돼.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 밑줄 쳤어요? 예. 이걸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세법에서 산출된 세액의 가산을 징수하는 금액을 바로 뭐라 하냐면 가산세.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요 가산세와 가산금을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거 계속 나옵니다. 세법 공부할 때 이 말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별표 2개 정도 표시하시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끝자를 잘 봐야 돼. 끝자. 가산, 여기는 뭐라 돼 있고? 세. 여기는 가산, 금. 요걸 구분해야 돼. 요걸. 여기다 동그라미 시뻘게 쳐야 돼. 그러면 가산세는 반드시 그 뒤에 무슨 말 나오냐?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이 말이 반드시 나와. 세법에서 정해놓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행정벌을 우리는 뭐라냐면 가산세랍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반드시 뒤에 무슨 말 나와야 된다 여러분? 세법상 의무란 말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 의무를 이행했다 안 했다? 안 하면 가산금은 여러분 매달 핸드폰 요금 고지서 날라오죠. 그죠? 그럼 고지서 오면 언제까지 돈을 내라고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죠. 그때까지 안 내면 뭘 붙죠? 그죠. 그 연체료 요걸 바로 뭐라냐면 가산금이야. 그래서 가산금은 반드시 납세 고지서 등에 적힌 납부 기한까지 뭐로 하지 않았을 때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연체료를 우리 세법에서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가산금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에 보시면은 가산금에 보시면 조세를 납세 고지서 등에 자 밑줄 들어갑니다.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밑줄. 여기까지 밑줄. 가산금 2번. 저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여기다 밑줄 쳐야 돼요. 가산금 2번을 보셔야 돼요. 2번. 그래서 자 봐요. 가산세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행정벌을 뭐라고 그러고 여러분? 가산세. 납세 고지서 등에 적힌 언제까지? 납부 기한까지 이게 키워드야.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안 했을 때 부과된 연체료보다 가산금. 그래서 여러분 가산세, 가산금 거기 책에 나와 있죠? 가산세가 몇 번 나와 있고 동그라미 1번, 2번이 뭐로 나와 있어? 가산금 나와 있죠? 네, 요걸 보세요. 그래서 시험에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가? 납세 고지서 등에 적힌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었을 때는 다 여기 봐요.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을 때는 가산금이야, 가산세야? 가산금이죠. 근데 출전 요거를 살짝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야. 이해하셨나요? 시험에는 어떻게 나온다고?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아니했을 때 부과되는 건 가산금인데 출전 요걸 뭘로 바꿔? 가산세다 이렇게 말을 끝자를 바꿔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지문은 맞은 거다 틀린 거다? 틀린 거다. 이게 시험 문제야. 시험 문제나 보기 지문에 나오는 것을 맞았냐 틀렸냐 그걸 찾는 연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가산세와 가산금이 뭐다라는 거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여러분 386쪽에 면세점이라는 게 있네요. 여러분 양가로 7번 면세점, 소액, 징수면제, 최저한세, 요거 찾으셨어요, 여러분? 예, 거기 면세점 보시면 여러분, 예에 보시면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얼마다? 50만 원 이하이다. 그래서 면세점은 여러분, 공항 가면 우리 어디 들려줬고? 면세점. 면세점은 그 면세점 무슨 말이냐면, 세금이 면하는 점포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거다 안 내는 거다? 안 내는 거다. 그래서 면세점은 면세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면세점은 뭐를 말하냐면 면세점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세 표준 금액이 일정한 금액 이하일 때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기준점을 뭐라 한다 그러면 면세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취득세 보시면 취득가액이 얼마면 50만 원 이하면 취득세를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야. 자, 줘보세요. 자, 제가 이번에 5억짜리 아파트 샀어. 5억짜리 상가 건물 토지 5억짜리 샀어. 그럼 부동산 취득하면 뭘 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취득세 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5억짜리 부동산 취득한 거에 대해서 토지가 만약에 5억짜리다 그러면 취득가액 5억 원에다가 몇 프로 곱하라 취득세? 4% 곱해서 5, 4, 20 얼마? 2천만 원을 바로 뭐로 내야 되는가? 세금으로 내야 돼. 취득세로. 5억 원이 몇 프로면 4%면 얼마 되는 거예요, 여러분? 4%면 이게 이제 우리 힘들다. 5, 4, 20. 그다음에 2억 원이야, 2천만 원이야, 200만 원이야. 우린 이게 힘들어. 응? 집에 가서 연구해 와. 5억 원에 4%가 얼마인지 우린 이게 계산이 안 된다. 10%면 얼마? 5천만 원이죠. 그러면 1%면 얼마? 500이죠. 그러면 4%면 얼마? 4, 5, 20,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그러니까 취득세 얼마 내는 거야? 얼마짜리 사면 5억짜리 부동산 사면은 취득세 얼마 낸다? 2천만 원 내야 된다.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이걸 공인중개사는 여러분이 고객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취득하는 가액이 얼마 이하면 50만 원 이하면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 그 얘기야. 이걸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면세점. 그 다음에 거기서 2번 소액 징수 면제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예. 그러면 요거는 뭐냐? 징수할 세액이 일정한 금액 이하이면 징수하지 않는 거. 요거를 바로 뭐라냐면 바로 소액 징수 면제라는데,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고지서 한 장당 징수할 세액이 밑줄 얼마 미만이면 2천만 원 미만이면 2천만 원이다. 큰일 날 소리 했네. 2천원 미만이면 2천원 미만이야. 2천원 미만이면 세액을 고지하지 않겠다. 이걸 뭐란다 여러분? 소액 징수 면제. 한마디로 세금을 받겠다 안 받겠다? 안 받겠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1번과 2번 묶으시고요. 1번과 2번 묶으시고 얘는 세금을 부과하는가 안 하는가? 안 하는 거야.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거야. 면세점과 소액 징수 면제는 공통점은 뭐다 여러분? 세액을 징수하는데 면세점은 무슨 기준이야? 과표 기준이고 면세점은 과세 표준을 기준해서 얼마 이하면, 면세점은 취득가액이 얼마 이하면 50만 원 이하이면 부과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세액은 소액 징수 면제는 징수할 세액이 얼마 미만이면 2천원 미만이면 부과하지 않겠다. 그래서 요거 적어놔야 되겠네. 그래서 소액 징수 면제는 뭘 기준이고 세액을 기준한 것이고, 과표는 뭐를 기준한, 면세점 뭘 기준한 거다? 과표를 기준한 거다. 근데 여러분 등록 면허세는 최저한세라는 것이죠. 찾으셨나요? 최저한세 3번. 자, 3번 납부세액이 얼마 미만이면 6천원 미만이면 얘는 6천으로 받는 거야. 그래서 얘는 세금을 안 받는 거야, 받는 거야? 얘는 받는 거예요. 1번 면세점, 2번 소액 징수 면제는 세금을 안 받는 건데, 거꾸로 최저한세는 세금을 얼마로 받겠다는 얘기냐면 6천원 받겠다. 여러분 전화 요거 최저한세는 이거 뭐야? 기본요금이야. 기본요금. 우리 딱 택시 타면은 매다가 꺾이는 순간 거리와 관계없이 매다기 기본요금이 딱 나오죠. 응? 택시 타면 기본요금 딱 꺾이잖아. 응? 이렇게 할까? 우리 클럽 가면 기본요금이 있어 없어? 나이트 클럽 가면 기본이 있어 없어? 있잖아. 테이블에 앉으면 나이트 클럽 안 가봤어? 클럽으로 가 주로? 그러면 어디로만 가? 클럽으로만 가? 클럽은 기본이 없어도 입장하면? 시간에 따라서? 입장 시간에 따라서 달라져? 그럼 오늘 단체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응? 10시 이전에 가면 무료고, 10시 이후에 가면 2만 원이야? 그 2만 원이 기본요금. 이걸 바로 뭐라냐? 최저한세. 그러니까 맥주를 한 병 먹든지 두 병 먹든지 일단 기본이 얼마 출발하는가? 2만 원. 그게 바로 이걸 뭐란다 여러분? 최저한세. 그러면서 등록 면허세가 얼마 미만이면 6천원 미만이면 이때는 얼마를 받겠다는 얘기야? 6천원으로 받겠다는 얘기야. 6천원으로. 자, 이런 걸 배울 거 앞으로. 오늘 지금 당장 못 외워도 괜찮아. 앞으로 공부할 거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아는 용어 중에서 면세점, 소액 징수 면제, 최저한세 여기 묶으셨어요? 별표 세 개 요거는 여러분 요 양가루 7번은 매우 중요한 용어야. 양가루 7번 별표 3개.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1년 동안 공부하는 용어야. 좀 기억하시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2교시 좀 쉬었다가 3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